네, 이어서 두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에 재학 중인 저희 연구실 성한올 석사과정 학생의 생체 심리 데이터 분석 절차와 모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받은 교육공학과 석사과정생 성한올입니다. 저는 케이스 스터디 2에 해당하는 생리심리 데이터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목차는 앞에 케이스 스터디 1과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연구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케이스 스터디 1은 분석 예측 모형에 해당하였는데 본 연구는 학습과 심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학습 심리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측과 그 분석 자체에 몰입을 했던 프레딕션 모형과 달리 학습 심리 모형은 좀 더 학습자의 심리와 학습 그 당시 상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교육공학에서는 학습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행동과 또 생리심리 반응 데이터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을 해서 학습자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학습심리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사실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학습이 진행된다면 이렇게 집중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약간 졸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악한 학습자 심리 기제와 학습 행동을 통해서 적절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이 교수자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는 학습자의 학습 행동을 관찰할 수도 없고 직관적으로 심리를 파악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학습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학습 상황 시에 변화하는 학습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이러한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의 진행에 따라서 변화하는 학습자의 심리 기제를 이해하고 또 예측되는 학업 성취에 따라서 적절한 교수학습자 처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차원적인 학습 심리 측정을 위해서 학습자의 행동 로그 데이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죠. 생리 심리 반응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학습 분석학적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접근 모형은 앞선 케이스 스터디 1과 같이 로메로 앤 벤츄라의 교육적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따라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교육적 환경, 원자료,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정제된 자료, 데이터 마이닝, 모형 패턴, 해석 평가 이 단계에 따라서 지금부터 생리심리 반응 데이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목적은 동영상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행동 로그와 생리심리 반응 그리고 시험 불원 설문조사, 학업 성취 데이터를 실험 상황 속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각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데이터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 학부 학생 남녀 32명씩 각 수집을 해서 총 64명이었고요. 제공된 콘텐츠는 통계 기초 러닝 패키지 동영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버에 업로드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플레이어 속에서 이제 구동을 해서 행동 로그를 수집했고요. 제공된 콘텐츠 화면은 아래와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총 6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 단위로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어요. 먼저 5분간 실험 안내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습 콘텐츠는 약 10분 정도인데 이걸 자유롭게 구동을 할 수 있게 해서 20분 동안 구성을 한 다음에 시험을 실시하는데 시험 채점 결과 통과 기준이 미달하면 최대 2번까지 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원래는 통과 못할 때까지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2번까지로 제한을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까지 해서 실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 자료는 데이터의 종류가 총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행동 로그인데요. 앞에서 이제 굉장히 익숙한 단어로 이미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 화면이 이제 자체 개발한 동영상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 그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10개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뭐 재생, 이동, 뭐 10초 뒤로 앞으로, 뭐 속력 변화, 음량 변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이거는 전자공학과 박형훈 교수님 연구팀에서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통해서 학습자의 이제 행동 로그가 서버로 자동 전송이 되면 그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원자료를 추출했고요. 두 번째 이제 데이터는 생리심리 반응인데 이제 애플워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학습자에게 채운 다음에 FitHeart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심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학습 시뿐만 아니고 그냥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위해서 이제 또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심박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데이터로는 시험 불안을 측정하는 시험 불안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고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 그 제공되는 학습 콘텐츠로 되어 있었던 그 제공 화면에서 나오셨던 분이 이제 통계학과 송정우 교수님이신데 이제 학습 콘텐츠를 가르치는 교수자분이 직접 출제한 문제로 학업 성취도 문제를 구성하였고 11점이 통과 기준점인데 약 70% 정도를 맞을 경우 통과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2회까지 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응시한 총 시험 점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료의 형태입니다. 이제 캡처본이긴 한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로데이터인데 한 열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시험이 실시된 날짜입니다. 저희가 실시된 날짜 그리고 실험이 진행된 시간 단위가 쭉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동영상 내의 재생 시간인데 이게 이제 학습자가 이 동영상 내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위치 정보처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이 학생은 지금 한 1초 부근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총 10분이니까 600초 가량의 동영상 내에서 학습자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플레이는 재생 여부인데요. 재생이 되고 있을 때는 1 그리고 정지되어 있을 때는 0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 속력과 음량이 나와 있고 이제 IP는 저희가 64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실험실을 총 3개 빌려서 3개의 실험실에서 3개의 애플워치 그리고 3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행동 로그와 생리심리 반응을 수집하였거든요. 그래서 배당 IP가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리심리 반응인데 더 간단한 로데이터예요. 그래서 날짜, 시간, 그리고 이제 심박이 5초에 한 번씩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IP 주소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찍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제 앞에 케이스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노가다 작업과 비슷한 전처리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앞에 그 LMS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달리 이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이 변수를 생성해 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동영상 재생 시간인데요. 이건 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831은 831초를 재생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재생을 반복했던 시간도 역시 계산을 해냈고
그다음에 동영상이 일시 정지됐던 시간 이걸 또 변수화하였고, 그리고 이제 속력과 음량도 마찬가지로 변수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했던 거는 생리심리 반응인데요. 학습자마다 사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저 심박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원래 기저 심박이 굉장히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제 실험 안내 동영상을 틀었을 때 지금부터 애플워치를 착용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그때 시계를 찬 후에는 30초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30초간 잰 것을 기저 심박으로 해서 이제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이제 개인 심박이 다 찍히는데, 그 심박에서 개인의 그 기저 심박을 뺀 값을 델타 값을 구한 거죠. 그래서 동영상 재생했을 때 심박 델타 값, 평균 값, 표준 편차 값,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칠 때,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의 심박 델타 값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즉 이 시간을 다 합치면 실험이 전체 진행됐던 시간 동안을 이렇게 구간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된 자료를 보시면 이게 아까 그 변수 정의 탭과 마찬가지로 맨 앞에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쭉 이제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고요. 이게 원래 원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원본을 보여드리자면 데이터셋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생 이름이 이제 익명화된 처리로 총 64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인적 정보를 간단하게 받았어요. 전공이 뭔지, 학년이 몇 학년인지, 남녀인지, 그리고 통계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이 학습 콘텐츠가 통계고 또 이제 수학 관련 강의이기 때문에 통계 수강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인적 정보로 받았고, 또 심박을 재기 때문에 심장 기능 손상 관련 병력이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체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검사 데이터, 행동 데이터, 이제 심박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데이터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단계에서는 이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행동 로그에서는 총 일시정지 시간, 총 재생 반복 시간, 그리고 생리심리 반응에서는 동영상 학습 시의 심박, 시험 시의 심박.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심박은 델타값 평균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불안 설문조사와 학업 성취가 데이터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은 R을 활용해서 기술 통계 분석과 상관 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을 했는데,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구 통계적 변인을 그 통제하고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의 연구 문제는 학습자의 행동 로그, 생리심리 반응, 시험 불안 설문조사가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보았고, 또 그 성취도를 미디언을 기준으로 상위 하위 그룹이 나눠지잖아요. 미디언이니까. 그래서 위 그룹을 고성취 그룹, 밑에 그룹을 저성취 그룹으로 해서 한번 탐색적으로 만약에 성취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두 그룹 간에 어떤 예측 모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탐색적으로 한번 시도를 했고요. 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생리심리 반응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던 전 연구들에서는 그냥 여대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험자가 전부 여자인 경우도 조금 있었고, 근데 이번 데이터의 경우에는 생리심리 반응 데이터가 남녀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조언을 이제 저희 참여 연구자 분이신 임소희 교수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이렇게 균일한 수를 일부러 표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 통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변수가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일시 정지 시간과 재생 반복 시간의 경우는 급격한 L-쉐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규 분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로그 변환을 하고 이후 분석부터는 이 이제 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은 R 패키지 중에 음영 방법이랑 숫자 방법을 활용해서 분포도를 그린 건데요. 그 상관관계 그러니까 방향성이 방향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수인 경우 이쪽으로 나타나고 양수인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이 푸른색이 진할수록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거고,
붉은색이 진할수록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고요. 이것을 이제 나열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AOE 기준에 따라서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같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해서 정렬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체 모형인데요. 전체 집단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인데 먼저 그 계열과 통계 수강 여부, 성별, 학년을 통제 변수로 넣어서 확인을 하였는데 이 통제 변수로만의 학업 성취 예측력이 약 이제 24%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통계 수강 여부가 있는 사람이 더 학업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예측 변수 5개를 투입하였을 때 총 재생 반복 시간과 동영상 학습 시 심박, 시험 시의 심박이 학업 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적 변수를 통제하고 나서 예측 변수로만 학업 성취를 예측한 설명력이 27%로 나타났고요. 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고성취 그룹과 저성취 그룹으로 나눴을 때 T 검정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당연하게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다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룹별로 N수가 지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죠. 64명이 아니고 고성취는 33명, 저성취는 31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고성취 그룹의 경우 성별이 학업 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일수록 더 성취가 높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예측 변수의 경우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측 변수가 10%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저성취 그룹에서는 통계 수강 여부와 성별이 유의하게 예측을 했는데 통계를 수강한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예측 변수 중에는 총 재생 반복 시간이 학업 성취를 유의하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량은 예측 변수의 설명량이 25%로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성별에 따라서 이제 그룹을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역시 학업 성취만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남자 집단의 평균은 10.24점인데 여자 집단의 평균은 7.47점이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의 해석은 뒤에 시사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공했던 학습 콘텐츠가 통계 관련이다 보니까 약간의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성별에 따라서 예측 모형을 비교해 봤을 때는 남자 집단의 경우 이제 통제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영상 학습 시의 심박이 학업 성취를 유의하게 예측을 한 거죠. 동영상 학습 시의 심박이 내 기저 심박보다 낮을 때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설명량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44%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 수강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통계 수강 여부가 있을 때 학업 성취가 높게 나타났고 예측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량은 약 1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의 이제 논의와 시사점을 한번 보자면 전체 집단 대상 예측 모형에서는 행동 로그와 생리심리 반응의 변수가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행동 로그 중에 총 재생 반복 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생리심리 반응 중에서는 동영상 학습 시 심박이 기저보다 낮을 때 그리고 시험 시의 심박이 기저보다 높을 때 학업 성취가 높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데이터가 학업 성취를 이제 유의하게 예측을 못하는 걸로 계속 나왔는데 이것은 사후의 기억에 의존해서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는 그 학습 상황 시에 변화하는 학습자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저희가 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정한 방향으로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심박 데이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한다면 온라인 교수학습 처방에 있어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았고 네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인 어떤 새로운 뉴 데이터 측정 방법을 찾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집별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 예측 변인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이 연구 케이스 스터디가 가지는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요. 먼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고 또 정해진 공간 속에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LMS 기반으로
더 큰 이제 자유를 가지는 실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행동 로그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생리심리 반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저희는 그냥 시험시의 심박, 동영상을 볼 때의 심박 이렇게 굉장히 큰 그 덩어리로 나눴는데 이것을 만약에 학습 내용이나 교수 설계 전략에 따른 구간별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 유의미한 구간에서 어떠한 행동 로그와 어떠한 생리심리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걸 만약에 본다면 그 구간 내에서 변화한 학습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고성취 그룹과 저성취 그룹, 남자, 여자별로 일단은 굉장히 간단하게 군집을 하였지만 아까 케이스터디 1처럼 보이는 행동 혹은 보이는 반응별로 군집을 나눈다면 좀 더 군집에 맞춤형인 처방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생리심리 반응이 저희 연구에서는 심박만 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리심리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학습자의 그 동공 크기 변화라든지 시점 같은 것으로 이 화면의 어느 부분을 더 오래 보고 어떤 플로우,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그 보는지 이런 아이 트래킹 연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학습자의 얼굴을 만약에 녹화를 한다면 학습자한테 이때 왜 이러한 표정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회상적 접근도 가능하고 혹은 눈썹의 움직임이나 뭐 눈꼬리에 내려가는 거 혹은 뭐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를 통해서 이 표정이 약 96%의 확률로 96% 정도 행복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식의 감정 분석이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2차 연구에서 저희가 아이 트래킹, 감정 분석 그리고 회상 자극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연구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번 나름대로 마인드맵을 언제적이지는 모르겠지만 네 했는데 가장 먼저 생리심리 반응 이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IRB가 생각보다 꽤 까다로웠어요. 그 IRB라는 것은 이제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 미리 이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이 연구가 피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심의를 받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통과 안 하면 안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현실적인 방안으로 2번까지로 제한했지만 그럼에도 극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 10가지 정도에 되는 서류 모두에 두통을 유발하거나 호소할 경우 즉각 귀가 조치시키겠다라는 내용을 실제 포함했고 그 결과 심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꽤 까다로웠다는 점이 있었고 또 이제 피험자 모집 배정이랑 한번 이 정교한 실험 상황 타임라인 이걸 같이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3개 실험실에서 5일간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계속 실험이 돌아갔어요. 3개 그 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나눠진 타임라인이 필요했고 또 실험 상황에는 메인 연구자와 서브 연구자가 들어가서 역할 배정을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되게 차질 없이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필요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사실은 70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당시에 뭐 불이 꺼져 버린다던가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긴다던가 아니면 애플워치가 갑자기 이제 막 말 안 듣고 막 서버가 제대로 행동 로그를 이제 수집을 못하고 이런 식의 정말 필수 불가결한 데이터 누락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누락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은 저는 이제 애플 유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실험에 들어가는 연구자와 이제 서브 연구자가 이걸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테크놀로지 활용을 공부할 만큼 이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다뤄보지 않았던 뉴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또 빅데이터로서 처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융합 연구팀의 협력 시너지인데요. 그 전자공학과 뭐 박형호 교수님께서 여러 도구나 툴을 개발해 주시고 또 이제 송종호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교수자료도 해서 학업 성취도 문제도 내주셨지만 통계적인 방법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특히 생리심리 반응의 경우에는 언론홍보영상학과 임소혜 교수님께서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시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연구 데이터를 교육공학 접근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실험 이제 모습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험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붙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실험에 이제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이렇게 이제 실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2차 실험을 염원하면서 네,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